이맹희 전 회장의 조문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전에도 화해를 하지 못했던 아버지 이병철 창업주 곁에 묻히지 않고 다른 곳에 묻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2006년에 이 세상에 알려진 바로 이 얘기인데 이맹희 전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빈소에 모습을 드러냈을지 그리고 이맹희 회장과는 어떤 인연을 그동안 맺어왔는지까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황스택 기자. 네. 자, 일단 어제부터 이제 삼성가 분들이 다 이 이맹희 전 회장의 상가를 서울대병원을 찾았죠. 장례식장을.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측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맹희 회장이 첫째 아들이었고, 네. 그다음에 그 이건희 회장이 삼남이죠.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첫째 장남이 이병철 회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삼남이 이제 그룹을 승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았고, 특히 2012년에는 둘이 아버지의 차명 계산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두 사람 형제 사이에 상당히 거친 언성이 오고 갔었거든요. 예. 근데 과연 그래서 그럼 지금 3세들은 올까 예상을 했는데 저희 기자들의 예상들이 어젯밤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우선 홍라희 라운미술관장 회장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먼저 8시 반쯤에 와서 둘이 찾았고요. 그 잠시 뒤인 9시 반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어제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그다음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그리고 한솔그룹의 이희진 고문 등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범삼성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맹희 회장의 저 빈소를 다녀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상당히 발이 넓고 자녀분들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재계 인사들도 꽤 오셨을 것 같아요. 윤정희 기자,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네, 근데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도 많이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이맹희 회장과 생전에 절친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동건 아나운서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이 김동건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고 이병철 회장의 타계 20주기 추모식 때 이 행사에서 사회를 보게 됐을 정도로 원래 이 삼성과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렇군요. 지금 이 얼마 전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시죠? 예, SK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이재현 회장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재계 또 정관계 거물들의 조문도 이어졌는데 이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 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등도 빈소를 찾았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조화를 보내서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장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 지금 이병철 창업주는 용인의 에버랜드에 지금 묻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맹희 전 회장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예상을 하면 이병철 회장과 혹시 같이 묻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CJ그룹 측에서는 별도의 장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 여주 쪽에 아마 저 선영이 모셔질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게 둘이 어느 정도 이 장례식장에 와서 어느 정도 화해는 됐지만 아직까지 좀 이렇게 완전히 화해가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를 들어서 그 이재현 당시 회장이 그 선친에 있는 저쪽에 제사를 들어갈 때 저 입구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놓고 삼성그룹 측과 상당히 이제 실랑이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CJ그룹 쪽에 용인 에버랜드 쪽에는 CJ그룹의 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장지를 모실 것이다. 이런 것이 CJ그룹 측의 입장입니다. 자, 이재현 회장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좀 구속 집행 정지 상태로 돼 있는데 네.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바꿔줬잖아요, 주소를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빈소에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어제 삼성가 그룹 사람들이 올 것이냐가 관심사였다면 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현 회장이 과연 이제 언제 장례식장을 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신장 이식 수술도 했고요. 만성 신부정증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어떤 병용균에 오염되고 감염될 위험이 상당히 큰 상태거든요.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고 의료진들도 외부에 나가는 것을 좀 권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기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현장에 있는 장례식장 빈소에서 손님들을 맞거라든지 상주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상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 있습니다. 장남 이선호 군이 있는데요. 현재는 CJ그룹 제일제당에서 지금 대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면 그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첫째 손자가 상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맹희 전 회장에게 이 다른 자식이 하나 있었다 이런 얘기 뭐 그동안 많이 알려진 얘기는 아닙니다. 간혹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밝혀졌는데요.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친자 확인 소송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대가 누군가 봤더니 이맹희 회장이 당선이 됐고요. 근데 이재휘 씨란 분이 2006년 친자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면서 양육비와 함께 이재휘 씨가 이맹희 씨의 그 아들이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그랬군요.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남하고 보니까 한 살 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윤정혜 기자. 이분은 그러면은 상가에 왔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재휘 씨는 이 아버지의 사망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고 하고요. 뭐 CJ그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전혀 없었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양육비 청구 소송 이후에는 부친을 만나거나 또 연락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빈소를 갈지 말지도 결정을 현재로선 아직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어떤 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참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이분이 태어나게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재휘 씨의 어머니는 박모 씨입니다. 이 이맹희 회장과 박모 씨가 어떻게 만났냐 이걸 알아보려면요. 1961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당시 20살에 불과했었던 박모 여인은 당시 유부남이었었던 이맹희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2년 뒤에 이 아들 이재휘 씨를 출산하게 됐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 이병철 회장의 반대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예. 이후에 박모 여인은 아들을 데리고 홀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살아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로는 20년 동안 이맹희 회장과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 큰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맹희 씨가 부산으로 직접 내려와서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뭐 많이 늙고 변한 모습에 뭐 눈물만 흘렸다고 하는데요. 예. 당시 이맹희 씨가 공부 열심히 해라 아들한테. 그러면서 금장 버클도 줬고요. 또 볼펜, 펜 같은 걸 주면서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이거 그 정정도 다 해주고 호적 정정도 다 해주겠다. 학비도 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다시 연락이 끊겼고 미국으로 이민 간 뒤에 아들도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둔 가장이 됐는데요. 결국 이 손자가 박 씨한테 물어봤대요. 나는 왜 할아버지가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내 아들과 손자에게 뿌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해서 2006년에 와서 이제 친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이후 이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도 해서 4억 8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헤어지게 된 과정이 쭉 있는데 이 박모 여인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네. 좀 알려진 분입니까? 저도 일단 사진을 봤습니다. 20살 때 당시 사진을 봤는데요. 상당히 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또 키도 훤칠하고요. 또 굉장히 서구적인 미모로 아주 상당한 미모를 자랑하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20살 무렵에 당시 이 영화배우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굉장히 단역으로 영화에도 종종 출연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미모를 자랑했는데요. 당시 남산동에 있는 고급 사교장 외교구락부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맹희 씨를 만났고 결국 이렇게 아들까지 낳게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 양육비 그 소송에서 진 거 말고 별도의 지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맹희 씨가 분명히 이 미국으로 가는 아들한테 내가 학비 다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박모 여인도 그걸 믿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뭐 학비를 한 번도 보내온 적은 없다고 박 씨는 나중에 좀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네요. 그랬군요. 자, 백성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혼외자의 사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상속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2006년도에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친자 확인을 받았고요. 예. 호적에 등록이 돼 있으면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맹희 회장이 지금 현재 뭐 유언을 남기고 갔는지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유언장을 남기고 갔다면 그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지금 이남 일녀에다가 그 부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상속 비율에 맞춰 상속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뭐 유언장으로 단 한 푼도 뭐 남겨주지 않겠다라고 유언을 하셨다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서 유류분 네, 제도. 법정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 이분이 10억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 수대로 그걸 그대로 네, 그렇죠. 나누는데 그거의 사람 수대로 나눈 거에 절반은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스택 기자. 네. 이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지금 미국 유학을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어가서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신상이 드러난다라든지 이런 일은 좀 극도로 좀 이렇게 보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뭐 인터뷰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접촉을 했는데 뭐 인터뷰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상가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상당히 애달플 텐데, 자, 가족 간의 문제들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과의 지금 있었던 가족 간의 갈등도 이번 이맹희 씨의 사망을 계기로 아주 행복하게 정리가 잘 되기를 국민들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